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상황적 지도성과 관련된 이론인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상황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허시와 블렌차드 혹은 피들러 이러한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핵심 포인트 이거였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끔 다른 요소로 우리가 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과업 능력이 잘 갖추어진 상태인데 우리가 그 구성원들에게 과업 지도적 리더십을 보일 필요는 없다. 그때는 과업 지도를 하지 않고 뭐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상황적 리더십 핵심인 거죠. 어쨌든 상황적 리더십이 상황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상황적 리더십의 핵심이죠. 하지만 커와 저미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도자의 리더십 자체를 대체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이런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이 있다는 걸 개발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적인 리더십조차 필요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 발현될 수도 있다. 이게 커와 제이머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이론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리더십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상황에 의존하면서 기존의 그 상황적 리더십은 여전히 공식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커와 제이머는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는 공식적 그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건 맞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리더십 자체가 필요 없게끔 되거나 아니면 이 공식적 리더십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억제된 상황이 있다.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밝혀내는 게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론은 지도자의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어떠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지도성 행위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때는 뭔가 진짜 중요한 영향을 발휘했고 또 똑같은 그 영향을 행사했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커와 저미어가 주장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의 관점에서 그 근거를 서술해봐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럼 이때 커와 저미어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 상황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자와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구성원, 그 다음에 과업, 하는 역할, 그다음 조직의 특성 이 세 가지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발휘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예를 들면 구성원이 높은 능력과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다음 식견을 가지고 수행 절차가 분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절차가 분명한 일은 뭐냐면 누구나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딱딱딱 체계가 돼 있는 거예요. 경험이나 뭔가 두루뭉실하게 뭔가 어떤 느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절차가 분명한 일이면서 그 일에 대해서 능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일상적으로 또 수행하는 과업의 경우에는 리더십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상황적 리더십 허쉬와 블렌차드도 이제 리더십 필요 없는 경우가 따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방임형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커와 점이어도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과업의 어떤 특성, 조직의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리더십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갔다는 거죠. 이처럼 커와 저미어는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의 행동 영향력을 대용하거나 혹은 무력화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행동 영향력을 대용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무력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행동 영향력을 대용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상황 변이는 세 가지가 있다. 구성원의 특성, 과업의 특성, 조직의 특성 이거 세 가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요새 이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커와 저미어의 관점에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이 그
그 발휘되지 못한 그 이유를 서술하고 혹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영향을 미친 상황 변인 세 가지를 서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변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술하라. 커와 점유의 관점에서 서술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성원의 특성, 과업 특성, 조직 특성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구성원 특성은 뭐냐면 구성원이 가진 전문성과 구성원이 보상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 구성원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구성원의 능력, 경험, 지식, 보상에 대한 관심 정도가 그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을 그 모형에서 주장한 것처럼 리더십이 필요 없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업 특성은 뭐냐면 과업 후 상호평가가 있는지 아니면 내재적으로 그 구성원을 만족하는지 또 얼만큼 구조화되어 있는지 이게 정리되어 있는지 과업 특성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있겠죠. 휴가를 간다거나 그러면 대신 잘 대체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도 이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없다는 게 결정되고 마지막 조직 특성은 규정과 절차가 이 조직이 얼마나 엄격한가, 지도자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응집력은 어느 정도고 목표의 분명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다 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리더십이 억제될 수도 있고 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 커와 점여가 주장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 매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와 점이어는 이 리더십이 억제되는 상황을 리더십이 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대용 상황과 억제 상황으로 나눠봤죠. 이 부분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이 대용 상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대신하거나 제약시키는 상황적 측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행동 자체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에게 영향력 자체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용 상황인 거예요. 왜? 무엇인가 다른 게 대신하는 게 있었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아예 발휘할 수 없도록 뭔가 제약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영향력을 구성원들에게 발휘조차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장이 우수한 교사를 보상할 수 있는 권력 자체를 가지지 못한 것은 지도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상황적 조건을 보고 이런 것들을 대용 상황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장이 우수한 교사를 보상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거는 영향력 자체를 행사하는 게 제한되거나 아니면 다른 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한 영향력이 이제 아예 행사가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뭐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게 대용 상황의 핵심이에요. 근데 억제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대용 상황, 학교장이 그 교사를 보상해줄 수 없는 이런 억제 상황이라면 당연히 리더십 자체가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대용 상황이라고 본 거고 이것과 좀 다르게 억제 상황이라는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억제 상황은 뭐냐면 지도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도자 행동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적 측면. 이거는 어떻게 암기하시는 게 좋냐면 헷갈리시면 지도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사한 영향력 자체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어요. 근데 그 행사한 영향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억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장이 그 우수한 교사를 보상할 수 있는 환경은 돼요. 그 인센티브를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들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인센티브를 줄게. 그 권력은 가질 수 있었어.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행사까지 했어요. 자, 너네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보상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교사들이 그 보상 자체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대용사항은 아닌 게 이 우수한 교사를 보상할 수 있는 권력 자체를 가지고 실제로 행사를 했잖아요. 보상을 줬잖아요. 자, 이번 아이들 예를 들면 대학교 성적 잘 보내면 자, 좋은 대학 보내면 내가 1,000,000원씩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사들이 다 100억, 1,000억씩 가진 부자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한테 1,000,000원 준다고 했을 때 막 1,000억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전혀 작용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학교장은 그 인센티브 권력, 그 우수한 교사를 보상할 수 있는 권력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교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했던 거 하게 된다면 이 지도자가 보였던 행위,
그 자체가 리더십 행위 자체가 아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이걸 억제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뭔가 힘드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관점대로 지도자의 영향력 자체가 이제 그 행사가 안 돼서 영향을 못 미친 건 대용 상황.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무력화된 거는 억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용 상황과 억제 상황도 이 두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불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그래서 결국 불필요한 상황은 뭐냐?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구성해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간 중심 리더십이 불필요한 경우와 과업 중심 리더십이 불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에 따르면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모두 전문가면서 경제적 보상에 무관심하고 내재적으로 과업에 만족하면서 응집력과 단결력이 강하고 리더의 권한이 약한 이러한 구성 안에서는 인간 중심 리더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구성원들이 모두 전문가이면서 경제적 보상에 무관심하고 과업이 잘 구조화돼 있고 사업 평가가 주어지고 응집력과 단결력이 강하고 이 리더가 그냥 약할 때 이럴 때는 과업 중심 리더가 불필요한 거죠. 이 가운데 부분만 바뀐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상황이 이제 정말 무수히 많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 변인의 구성에 따라서. 근데 이건 하나의 예시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예시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 중심 리더십이 불필요하게 된 거고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에 따르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업 중심 리더십이 불필요한 경우다 라고 해서 하나 정도만 예시로 이런 상황을 암기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서술 이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리더십의 행위가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 변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구성원의 특성, 과업 특성, 조직 특성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인간 중심 리더십이 불필요해진 경우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고 과업 중심 리더십이 불필요해진 경우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서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면 이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이 시험에 나오면 언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완벽하게 서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교육행정의 조직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여러분 추석 모두 잘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게 이제 추석 잘 보내신 다음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교육학이었습니다.